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월 22일 화요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먼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상해 증시가 좀 빠져줬고요. 미국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좀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투심이 약화되는 모습, 살짝 약화되는 모습 보였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장 후반에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로 어느 정도 회복은 해주는 모양새였으나, 이전에 최근의 흐름에 비해서 조금 5일선 이탈도 나오고 조금 하락 혹은 쉬어가는, 이탈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박스권, 최근의 박스권의 상단 그리고 매물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가 되는 게 좋겠고요. 코스피 외인 매수 그리고 코스닥은 양매도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어차피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죠. 시황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큰 기대를 하고 있던 건 아니고, 지수는 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기술주가 좀 하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이 반응을 해준 측면이 있고, 제약 바이오 혹은 의약품 쪽은 조금 상승해주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새였고, 지수는 또 지수대로 보면서 강세 섹터 위주로, 종목 위주로 짚어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하락하는 섹터나 하락하는 종목들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수가 조금 약세를 보이더라도 매매는 계속할 수가 있고요. 지수가 약세든 강세든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는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투심이 뒤집혀버려서 급락이나 폭락이 나오는 그런 때만 아니면 특별히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염두는 할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좀 쉬어갈 가능성 혹은 하락할 가능성도 생각은 해줘야겠습니다. 지금 해외 상황 같은 경우는 무역 협상에 따라 낙관론이라던가 비관론에 따라서 지수가 좀 많이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해외 증시도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할 만한 그런 이유는 딱히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반등세는 긍정적으로 나왔으나 많이 반등세가 이미 나와버렸고, 그거에 따라서 경각심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이어가되 강세 섹터 위주, 좋은 주식 위주의 매매는 이어가되, 플랜 B, 하락 시에 어떤 대처라던가 리스크 관리 대책은 가지고만 있으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시장은 아니다. 그냥 쏘쏘 그저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런 상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섹터를 좀 보자면 홍역 관련 이제 이슈가 있어서 홍역 관련 섹터라던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춘절 관련한 화장품 업종에 대한 수급 혹은 움직임이 저는 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금 이제서야 조금 반응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조금 늦게 반응이 나타난 모습이고, 그리고 대북주의 일부 대북주, 장중에도 여러가지 대북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수급을 보였습니다만 일부의 대북주만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상승이나 어떤 대세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고, 어떤 지금 회담이라던가 뭐 북미 회담이라던가 혹은 뭐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던가 구체적인 소식, 좋은 소식이 나와줘야 강한 반응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고위급 회담 이전에는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로 올랐는데, 고위급 회담을 하고 나서는 뭐 특별히 대단한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게 별로 없었고, 그리고 고위급 회담이 마감이 됐으니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북미 회담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았고, 뭔가 지금 트럼프가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잘 되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뭔가 나온 게 별로 없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혹은 뭔가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그런 게 나온 게 없어서 지금 어느 정도 힘을 많이 못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호재가 나온다면 힘을 좀 받아줄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특별히 악재만 없더라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주고 차트를 만들어주고 우상향 정도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2월 말까지 북미 회담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준비가 되면은 그에 따라서 기대감은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상향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대북주는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대북주 어느 정도 움직여줬고요. 수소차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는 투심이 악화되는, 투심이 단기적으로 악화되고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고점 논란과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며칠 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린 그런 모습이 오늘 나와준 모습이죠. 사실상 당연히 나와줘야 하는 모습이고, 어찌 보면은 당연히 예견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급등세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한번 세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보고, 아예 수소차 관련주가 그러면은 죽어버리거나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고요. 또 어느 정도 변동성과 지속적인 모멘텀, 그리고 이 시장에서의 이슈는 지속적으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섹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또 어느 정도 개별주 몇 가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금 약간 혼란하고 투심이 살짝 위축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살짝 혼란한 모습, 그런 모습, 그리고 변동성이 좀 큰, 장중에서도 분봉상의 변동성이 좀 큰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특성은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러나 큰 원리 원칙은 크게 바뀌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의 일시적인 유행 같은 거는 시장에 항상 있습니다. 유행이라던가 장세는 항상 다르긴 한데, 일반적인 원칙, 일반적인 원리 원칙은 거의 거진 비슷하기 때문에 굵직한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항상. 그래서 섹터랑 종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홍역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있고 뉴스가 있죠. 홍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건데, 지금 항체가 없는 사람들 위주로 홍역이 확산되고 감염자가 나오고 뭐 그렇게 되면서 그런 뉴스들 때문에 어느 정도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종의 테마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테마주로서 이제 KM제약이 움직여주고요. 그래서 KM제약이 대장주, 그리고 우정바이오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홍역 관련주로 굳이 엮자면 여러 가지를 엮을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였다고 할 만한 그런 주식들은 KM제약과 우정바이오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잡다한 그런 애들은 일단은 제외하고 반응성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KM제약과 우정바이오 두 가지가 홍역 관련해서 움직여줬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관심주로 보시되, 일단 KM제약이 더 강하니까 KM제약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M제약 관심주로 두고요. ACT 같은 경우에 어제 관심주로 드렸었는데
급등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버린 모습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ACT와 글로벌 텍스프리, 잘못 쳤네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중국 관련 이제 중국 소비 관련해서 나올 때 같이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 호텔 관련주, 여행 관련주 이런 것들과 같이 움직이죠. 한마디로 중국 관련주 혹은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 텍스 리펀드 업체, 그리고 현성바이탈도 화장품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살짝 움직임을 주는 모습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성바이탈, 그래서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종목들은 요 정도 있겠고, 그리고 토니몰이라던가 에이블 CNC 같은 경우도 화장품 업종으로서 대세 수급이 들어올 때 상한가를 만들어주는 아주 강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그래서 에이블 CNC보다는 토니모리가 전반적으로 반응성은 좋은 편. 그래서 화장품 업종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중국 소비 관련해 가지고 오늘 반응성이 좀 제대로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가적으로 더 짚어드렸고요. 그래서 춘절 기대감, 화장품 업종 기대감 지금 수급 들어왔다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 관련해서는 ACT랑 토니모리 정도가 지금 반응성이 좋으니까 그 두 가지 정도 관심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북주로서 JS티나가 오늘 좀 유독 강하게 움직여줬었는데, 좋은 사람들이라던가 재룡산업, 재룡전기 같은 개성공단 관련 송전주도 이제 좀 강하게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대북주가 다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나 어떤 수급을 강하게 받는 모습이 나오질 않아서 JS티나도 막판에 좀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좀 많이 잃은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고요. 그래서 다른 개성공단 관련주나 대북주들이 같이 움직여주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긴 하나, 어쨌든 JST나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에 급등락을 지금 해주면서 어찌 보면은 대북주로서 철도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급락에 대한 반발 급등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 철도주가 오늘 대세적으로 움직인 것도 아닌데 비츠로시스는 조금 상승률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급등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DST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생뚱맞게 북한 자원개발주로 분류가 한번 된 적이 있는데 조금 생뚱맞게 오늘 상승을 보여줬네요. 그래서 대북주가 큰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에서 몇 가지 대북주들이 좀 움직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흥구석유가 있는데 미국이 북한 제재에 있어가지고 석유 제재를 완화하는 협상 카드, 그거에 대한 이슈, 뉴스, 기대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최근 며칠간 지속적으로 반응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흥구석유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거래량도 많이 떠졌고요. 허나 오늘 조금 약세를 버티지 못하고 종가 자체는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흥구석유도 오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단기적인 움직임은 또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최근에 상승률이 또 심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은 참고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대북주 중에서는 JST나 흥구석유 정도, 그 정도를 관심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는 태양이라는 주식이 그 수소 연료 전지 기술력 갖춘 그 HN 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각이 되면서 뉴스도 나 있고요. 그래서 태양 그리고 승일도 오늘 상승을 보여줬는데 승일의 계열사 태양의 그런 이슈 수소차 이슈 때문에 승일도 같이 움직인, 그래서 승일과 태양이 같이 움직인 모습 보였죠. 그래서 승일과 태양 둘 다 움직여줬는데 승일이 더 강하게 상한가의 대장주로서 선제적인 움직임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승일의 계열사가 태양이고요. 그 태양이 수소 연료 전지 관련 기업인 HN파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식의 뉴스 이슈 때문에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유성 TNS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북주로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대북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유성 TNS의 주유소 사업, 고속도로 주유소 사업 관련해 가지고 수소차 충전소 관련해서 고속도로에 설치 확대 추진, 그게 자꾸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유성 TNS가 수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수소차 관련주 후발주들이나 뭐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별 연관성이 없는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수급을 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조금의 연관성만 있어도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가 전반적으로 주요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근까지 어제까지 그런 모습이 너무 진했죠. 그래서 유성 TNS도 그런 측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북주로서의 수급도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별로 안 될 것 같고 수소차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확실히 주요 종목이나 이런 건 아니죠. 거래 대금도 적고 뭐 태양이나 승일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률은 강하게 가져가 줬으나 분봉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체결이 별로 안 되는, 그리고 거래 대금도 얼마 없는, 그래서 뭐 호가에서 체결시키기도 힘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측면도 주식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거래 대금이 적으면 체결도 힘들고 호가가 이제 미끄러질 수도 있고 변동성이 커지고 그런 측면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래 대금이 크고 대표적이고 상징성이 있는, 그리고 견고한이라는 단어가 좀 표현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고 체결이 잘 되고 견고한 그런 주식들 위주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좋고,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 SKT가 아니라 STX 중공업도 관련해서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뭐 관리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섹터 정리해드렸고요. 관심주로 말씀드린 것들은 관심주로 보시면 되겠고, 뭐 개별주들도 상승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관심주로 언급을 드릴 만한 그런 것들은 없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분위기가 다른 그런 시장이었죠. 그래서 그에 맞춰서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주도적인 섹터나 주도주가 있으면 그쪽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맞고, 어떤 매매 사이클이나 이런 것도 그런 추세, 전반적인 추세에 맞추는 게 맞고요. 왜냐면 시장에서 추세라는 게 굉장히 강하고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 추세 이런 것들을 잘 읽는 게 중요하고, 잘 읽어서 실질적인 매매 타점을 잡아서 연결시키고, 뭐 그런 종합적인 과정들이 다 익숙해지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사실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거진 비슷비슷한 거고 원리 원칙에서 변형만 조금씩 된 것 뿐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눈이 뜨이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꾸준하게 경험을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시장을 분석하는 것도 꾸준히 분석을 여러 번 해보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매 경험도 많이 같이 쌓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 구독하기 누르셔서 혜택 받으시고 카페에도 좋은 자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업로드하고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방도 이용해 주시면은 좋으실 거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또 오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저녁 되시고요. 또 내일 시장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평생 열리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항상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평생 동안 쓸만한 실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더 낫잖아요. 뭐 한 번 수익 뭐 오늘 수익 내려고 한다기보다는 평생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익히는 게 더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는 당연히 더 이득이겠죠. 네,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